저의 손주 지우가 저를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집도 없던 저에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집이 생기면 좋겠다. 70대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7살 손녀와 단둘이 사는 이만수 할아버지. 그런데 손녀 지우가 학교 숙제로 그린 그림 한 장이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 이게 집이야? 비닐하우스 아니야? 혹시 지우 집이 농장이야?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야. 이게 우리 집이야.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에이, 거짓말.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집이야? 우리 할머니 농장에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집이 아니라 농사 짓는 곳이야. 그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니야. 이게 우리 집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가짜 집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속삭였어요. 김 선생님이 급히 상황을 정리했지만 이미 지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어요.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지우는 진짜 집이 없는 거야?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녹슨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였어요. 리어카를 끄는 건 올해 75 이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폐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만수 할아버지. 등은 이미 새우처럼 굽어 있고 손등엔 거친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집에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다녀오세요.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나오는 작은 손주, 지우. 겨우 7살밖에 안 된 이 아이는 만수 할아버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착하게 있어야 해. 네. 그런데, 할아버지, 친구들이 우리 집 이상하대요. 다른 집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은 왜 비닐로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만수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우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만수 할아버지는 단칸방도 감당하기 어려워 이곳 철거 예정인 비닐하우스로 들어온 지 벌써 3년째였다는 걸. 지우야, 우리 집이 특별한 거야. 다른 집들보다 더 넓고 바람도 잘 통하잖아. 그럼,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당연히 좋은 집에 살아야지.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의 미소 뒤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 벌어온 돈으로는 지우의 급식비와 우유값이 고작이었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우의 겨울 옷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날 저녁 지우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숙제예요. 우리 집 그리는 거예요. 종이 위에는 비닐하우스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우가 그린 비닐하우스에는 굴뚝이 있고 예쁜 꽃밭이 있고 무지개까지 떠 있었거든요. 지우야, 우리 집이 이렇게 예쁘게 보여? 네.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집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할아버지, 우리도 진짜 집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처럼 방도 있고 화장실도 안에 있는 그런 집. 그 순간 만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른 집과 다르다는 것도, 할아버지가 매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지우야, 할아버지가 꼭 해줄게. 하지만 통장 잔고는 23,000원. 저는 손주 하나 키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진 거라곤 이 꼬마 하나뿐이었죠.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손주가 저를 얼마나 큰 부자로 만들어줄지.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어젯밤 완성한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지우 조심히 다녀와. 그림 숙제 잘했지? 네.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우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만수 할아버지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어젯밤의 걱정들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갈지 만수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어요. 학교에 도착한 지우. 1교시 미술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제 숙제로 내준 우리 집 그림 다 그려왔죠?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발표해 보세요. 김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모두들 자신의 그림을 자랑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부터 할래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앞으로 나왔어요. 그림에는 2층 집과 예쁜 정원, 그리고 주차된 자동차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우와, 진짜 집 같아. 정원도 있고 차도 있네. 친구들의 감탄사가 쏟아졌어요. 그 다음 아이도, 그 다음 아이도 모두 멋진 집들을 그려왔어요. 드디어 지우의 차례가 되었어요. 지우야, 내 차례야. 어서 나와봐.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림을 들고 앞으로 나갔어요. 어젯밤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건 비닐하우스였거든요. 지우가 아무리 예쁘게 색칠하고 무지개와 꽃을 그려 넣었어도 그건 명백히 다른 아이들의 집과는 달랐어요. 어? 이게 집이야? 비닐하우스 아니야? 혹시 지우 집이 농장이야?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야. 이게 우리 집이야.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에이, 거짓말.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집이야? 우리 할머니 농장에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집이 아니라 농사 짓는 곳이야. 그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니야. 이게 우리 집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가짜 집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속삭였어요. 김 선생님이 급히 상황을 정리했지만 이미 지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어요.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지우는 진짜 집이 없는 거야? 비닐하우스에서 어떻게 살아? 겨울에 춥지 않아? 그 모든 질문들이 지우에게는 화살처럼 꽂혔어요. 드디어 학교 시간. 지우는 그림을 구겨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림이 이제는 숨기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지우야, 어서 와. 오늘 학교 어땠어? 평소처럼 밝게 맞아주는 할아버지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저 피곤해요. 그래, 그럼 잠깐 쉬어. 지우는 곧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 그렇게 떠들썩하던 지우가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지우의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가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본 만수 할아버지. 그것은 지우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그린 우리 집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그림은 구겨져 있었고 곳곳에 지우의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만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우리 지우가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할아버지는 그림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이가 그린 비닐하우스에는 여전히 예쁜 꽃들과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지우에게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가 지우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있구나.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다면.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그림 한 장이 곧 전국을 움직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우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지. 그날 밤 늦게까지 김 선생님은 교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아직도 지우의 눈물 어린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5년차 교사인 김 선생님도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어요. 아,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어요. 화려한 2층 집들, 예쁜 정원이 있는 주택들, 그리고 맨 아래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지우의 그림. 정말 정성스럽게 그렸네. 김 선생님은 지우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비닐하우스였지만 아이가 그린 무지개는 그 어떤 그림보다 예뻤고 꽃들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림 귀퉁이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할아버지와 지우의 행복한 집. 김 선생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집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교사 모임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김미영 선생님, 오늘 우리 반 아이가 발표하다가 울었어요. 유유,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박지수 선생님, 무슨 일이야? 괜찮아?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지우의 그림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김하은 선생님, 우리 반 지우 그림이에요. 할아버지와 단둘이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아이의 꿈이 집을 가지는 것이래요. 오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다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사진을 올리자마자 단체방이 조용해졌어요. 박지수 선생님, 어머. 이 그림 정말 예쁘게 그렸네. 마음이 아프다. 이소영 선생님, 비닐하우스에서 할아버지와 둘이서.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김미영 선생님, 하은이. 이 이야기 내 SNS에 공유해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김 선생님은 고민했어요. 괜찮을까? 하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허락했어요. 30분 후 김미영 선생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올렸어요. 아이의 꿈이 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동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이래요. 무지개도 그리고 예쁜 꽃도 그려 넣으면서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해시태그 교사, 해시태그 아이들, 해시태그 순수한 마음, 해시태그 감동실화.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좋아요 몇 개, 댓글 몇 개. 하지만 이 시간 후 좋아요 1847개. 4시간 후 좋아요 12,453개. 댓글 489개. 그리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좋아요 89,342개. 댓글 4,591개. 공유 2,847번. 어떻게 된 거야? 댓글들을 읽어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순수한 마음이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네요. 정말 아름다운 아이예요.
할아버지와 손주. 서로가 전부인 가족이네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림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페이스북으로, 카카오톡으로, 유튜브로. 한편 이만수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할아버지, 다녀오세요. 그래, 지우야. 학교에서 속상한 일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꼭 이야기해야 해. 네, 하지만 할아버지도 지우도 아직 몰랐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우의 작은 그림 한 장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와 손주를 위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게 뭐지?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 이거 우리 동네 만수 할아버지 아니야? 지우도 보이고. 사흘 후 월요일 아침, 만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가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비닐하우스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택배 왔어요. 지우가 달려와서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보내는 사람은 부산 김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구지?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새 옷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우에게. 언니가 내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 이 옷을 입고 학교에서 당당하게 지내길 바라.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마이너스 부산에서 지우를 응원하는 언니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글쎄다. 누가 우리 지우를 도와주려는 건 같은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택배가 계속 왔거든요. 오후에 2개, 저녁에 또 하나. 다음 날에는 5개. 그 다음 날에는 12개.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새 책들, 장난감, 따뜻한 담요, 겨울옷, 그리고 편지들. 지우야, 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이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자렴. 지우 할아버지께. 저도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우의 그림을 보고 울었어요. 이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내가 가르쳐줬어. 편지들을 읽으며 만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후다닥 뛰어왔어요. 만수 형님, 큰일 났어요. 응? 무슨 일이야? TV에 나왔어요. 형님이랑 지우가. 뭐라고?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KBS 뉴스 영상이었어요. 작은 손주의 그림 한 장이 전국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우의 그림이 크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할아버지와 단둘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7세 지우 양. 학교 숙제로 그린 우리 집 그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시민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이 아이가 일깨워줬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유명해진 거예요? 지우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놀란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만수 씨이신가요? 저는 MBC 기자 박정민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SBS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중년 남성이 명함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정현수라고 합니다. 건축가요? 네. 지우 양의 그림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서요. 무료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아니에요. 이미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청에서 임시 계좌도 만들어줬고요. 목수들, 전기 기사들도 재능 기부하겠다고 연락이 와요. 정말인가요? 그날 저녁 지우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우리 새 집 생겨요? 그런 것 같다, 지우야. 그런데 이게 다 누구 덕분인 줄 아니? 누구요? 우리 지우 덕분이야. 지우가 그린 예쁜 그림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대.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제가 잘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지우가 제일 잘했어.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들을.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비닐하우스 앞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와, 정말 많이 왔네. 지우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감탄했어요. 비닐하우스 앞 빈터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할아버지, 저 사람들 다 누구예요? 우리를 도우러 온 분들이야, 지우야. 정현수 건축가가 가져온 설계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지만 아늑한 2층 집이었거든요. 지우만의 방도 있고 할아버지 방도 따로 있고 무엇보다 지우가 그토록 원했던 실내 화장실도 있었어요. 지우야, 이 방이 내 방이야. 어때? 정말 제 방이에요? 설계도를 보는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렴.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작은 책상도 놓을 거야.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재 왔습니다. 어디에 내려놓을까요? 나가보니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벽돌, 시멘트, 목재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요. 이걸 다 무료로 주신다고요? 만수 할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네, 저희 건축자재 회사에서 기부하는 겁니다. 지우 양 이야기 듣고 전 직원이 감동받았거든요. 그 순간 또 다른 차들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수 박기철입니다. 전기기사 김정호입니다. 도배기사 이영수입니다. 1명, 2명, 3명. 어느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희 다 재능 기부하러 왔어요. 지우 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죠. 만수 할아버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젊은 목수가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는데 지우 양 덕분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따뜻함을 찾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어요. 새벽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현장은 북적거렸어요. 기초 공사 시작합니다. 자재 옮기는 것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계속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대학생 봉사단이에요. 점심 도시락 가져왔어요. 음료수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와서 응원했어요. 지우야,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새 집 정말 예쁘게 지어질 것 같아.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의 그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할아버지, 제가 그림 잘 그린 거죠? 그럼 우리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잘 그렸어. 2주가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비닐하우스가 있던 자리에 하얀 2층 집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와, 정말 예쁘다. 지우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지우야, 내가 그린 그림과 똑같지 않니? 하얀 집에 빨간 지붕까지. 정말 그랬어요. 마치 지우의 그림이 현실이 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한창일 때였어요. 이만수 할아버지.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TV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KBS 뉴스입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카메라 앞에 선 만수 할아버지는 떨렸어요.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우 양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지우를 바라봤어요. 우리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아이입니다. 작은 그림 하나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그 순간 지우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지우가 제일 사랑해. 그리고 드디어 집이 완성됐어요. 진짜 기적이었어요. 한 달 만에 지우와 할아버지만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지우야, 일어나. 오늘은 우리 집 완성되는 날이야.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봤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우리 집이에요? 지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그곳에는 정말로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예쁜 집이 서 있었어요. 하얀 벽에 빨간 지붕, 작지만 아름다운 정원까지. 마치 지우가 그림에서 그렸던 그 집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지우야, 가서 직접 확인해 볼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새 집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살금살금, 마치 꿈이 깨질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요. 우와, 집 앞에 도착한 지우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작은 현관문에는 이만수, 지우의 집이라고 예쁜 나무패가 걸려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이름이 써 있어요. 그렇네, 우리 지우야. 이제 정말 우리 집이구나. 정현수 건축가가 열쇠를 건네줬어요. 지우야, 내가 직접 문을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리는 지우. 찰칵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 진짜예요? 현관을 들어서자 작지만 완벽한 집이 펼쳐졌어요. 따뜻한 거실, 예쁜 주방,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지우야, 2층에 올라가 볼까?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데 지우의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문을 열자 지우만의 방이 나타났어요. 분홍색 벽지에 작은 책상, 예쁜 침대까지. 그리고 벽에는 지우가 그렸던 그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제 그림이에요. 그럼 이 모든 걸 만들어준 지우의 그림을 어떻게 빼놓을 수 있겠니? 그때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온 것 같았어요. 지우야, 할아버지, 나오세요.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들을 들고요. 축하합니다. 정말 예쁜 집이 됐네요. 그때 정현수 건축가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지우의 순수한 마음과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으로 지어진 사랑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우야, 한마디 해줄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졌어요. 제가 그린 그림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우가 종이를 높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집이에요. 고맙습니다. 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야, 정말 기특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요. 만수 할아버지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더 고마워요. 지우 덕분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됐거든요. 맞아요. 요즘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지우의 이야기 하나로 이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해가 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감동이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조용해진 새 집에서 지우와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꿈은 아니죠? 아니야, 지우야. 진짜야. 우리가 정말 집이 생긴 거야. 지우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부자예요? 만수 할아버지는 지우를 꼭 안으며 생각했어요. 돈 한 푼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얼마 안 되는 돈만 들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새 집에서의 첫 번째 아침,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어요. 햇살이 예쁜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꿈이 아니었어요. 아래층에서 할아버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주방에서 말이에요. 지우야, 밥 먹자. 행복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우체부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이만수님 댁 맞죠? 등기우편이 많이 왔어요. 등기우편이요? 한 아름안고 들어온 편지들. 전국 각지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전라남도 영광에서 편지들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지우와 비슷한 상황의 아이가 있어요. 8살 민수인데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편지, 강원도 철원입니다. 지우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우리 동네에도 집이 필요한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네 번째. 열어보는 편지마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글쎄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편지들인 것 같은데.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만수 할아버지님. 저는 부산시청 복지과에서 일하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지우 양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비슷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 대한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저희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님과 지우 양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만약 작은 단체라도 만드신다면 전국의 후원자들이 기꺼이 도울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도움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 어떨까? 좋아요.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다음 주 만수 할아버지는 정현수 건축가와 김하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작은 재단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현수 건축가가 제안했어요. 재단이요? 네. 지우희망재단 같은 집이 필요한 가정들을 도와주는 단체 말이에요. 김하은 선생님도 동의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전국의 선생님들과 연결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한 달 후 정말로 지우희망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마음만은 컸어요. 첫 번째 가정을 정해볼까요? 전라남도 영광의 민수네 가족이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8살 민수. 지우야, 우리가 도와주러 가볼까? 네. 영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우는 설레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였거든요. 도착해보니 정말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낡은 컨테이너에서 할머니와 민수가 살고 있었어요. 안녕, 민수야. 나는 지우야. 누나, 정말 와줬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수야, 누나도 예전에는 비닐하우스에서 할아버지랑 살았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예쁜 집을 갖게 됐지. 저도 그런 집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민수네를 위한 집 짓기가 시작됐어요. 지우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네. 지우 덕분에 우리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 2달 후 민수네도 새 집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3번째 가정, 4번째 가정. 6개월 만에 지우희망재단은 전국에 알려진 단체가 됐어요. 후원금도 계속 들어왔어요. 소액부터 거액까지. 지우야, 용돈 5,000원 보낼게. 다른 친구들도 도와줘. 지우희망재단에 100만 원 후원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어느새 재단 통장에는 5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지우가 물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통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진짜 부자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니? 언제요? 민수가 새 집에서 웃을 때, 다른 아이들이 고마워할 때, 그럴 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같아.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다른 친구들 도와줄 때가 제일 기뻐요.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손주는 제게 돈이 아닌 마음을 모으는 힘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자의 의미였어요. 지우희망재단 사무실은 이제 제법 큰 건물로 이사했어요. 벽면 가득히는 감사 편지들과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번 달에 몇 가정 도와드렸어요? 우리 지우가 계산해 볼래? 이번 달에만 15가정이야. 지우는 벽에 붙은 지도를 보며 빨간 스티커를 붙였어요. 지우희망재단이 도움을 준 가정들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와, 벌써 200개가 넘었어요. 그렇네, 우리 지우야. 200가정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된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정현수 건축가가 들어왔어요. 지우야,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정부에서 우리 재단을 공식 인정해 준대요.
그리고 더 큰 지원도 약속했고요. 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놀라세요. 우리가 이만큼 컸잖아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9살이 된 지우는 예전보다 한층 더 당당해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와 지우는 처음 살았던 비닐하우스 자리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그곳에 작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우야, 여기 기억나니? 네. 여기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렸죠. 공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희망의 시작점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지우의 그림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신기해요. 제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우야, 그때 그림 그릴 때 뭘 생각했었지? 그냥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예쁜 집에서요. 만수 할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 마음이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야.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두 사람. 저 멀리 지우희망재단에서 짓고 있는 새로운 집들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응? 제가 어른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지우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부자예요? 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통장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후원금들이 계속 모여서 이제는 수십억 원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진짜 부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언제 제일 부자라고 느끼는 줄 아니? 언제요? 민수가 새 집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인사하실 때,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우를 바라봤어요. 우리 지우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할 때, 그럴 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같아.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저도 알겠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 부자인 거죠? 맞아. 우리 지우가 똑똑하네. 만수 할아버지는 지우를 꼭 안았어요. 그래, 지우야. 우린 이미 세상에서 제일 부자란다. 그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돼서요. 할아버지도 행복해. 지우 덕분에.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할아버지와 손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또 누구를 도와줄 거예요? 글쎄, 강원도에서 편지가 왔더라. 혼자 사는 할머니와 손자가 있다는데, 좋아요. 빨리 도와드려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손주는 제게 돈이 아닌 마음을 모으는 힘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의 진짜 의미는 집을 얻은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운 거였어요. 그날 밤 지우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집들이 모여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웃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 할아버지, 이 그림도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럼 우리 지우의 그림은 항상 현실이 되잖아. 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풍요로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어요. 지우의 작은 그림 한 장이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손주 하나 키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진 거라곤 이 꼬마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다는 것을. 여기까지 오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처럼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